명팔이입니다. 명팔이가 무슨 얘기지 싶을 수 있는데 같이 기사 보시죠. 당혁신 강조한 정봉주 친명팔이 뿌리 뽑겠다. 정봉주 후보, 네, 사실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냐? 내가 최고위 들어가면 두고 봐. 최고위 만장일치제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일었죠. 여기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팔이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전대 끝나면 이제 혁신 정풍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오늘 기자회견 목적이거든요. 네, 정봉주 후보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암덩어리, 명팔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암덩어리, 명팔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민주당 내 이른바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지금 최고위원 국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어쨌든 소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언론에서는 이게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지만 본인은 차후 말을 하겠다라면서 좀 아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걸 틀리다고 인식하는 건 그건 폭력이 되는 거고 좀 기이한 형태의 팬덤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 정치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자기 반성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듭니다. 약간 어색한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총선 국면에서도 본인도 이른바 명팔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맞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 좌절됐던 측면이 있고 더 과거로 들어가서는 본인이 또 일종의 팬덤을 누렸던 그 반사이익을 얻었던 정치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전제 위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던졌다면 조금 더 소구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국면에서는 내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사실상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내가 1위 가도를 달리다가 지금 후순위로 빠지게 된 부분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걸로 보인다는 건 이번 지금 이 화두를 던진 거의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슨 이른바 뭐 친명팔이하는 뭐 팬덤 세력을 지칭하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 팬덤 세력을 얘기를 하기에는 본인도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는 명팔이 세력에 속해 있지 않았었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콕 집어서 누구냐라고는 사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래서 말하는 명팔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원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이재명 팔이라는 현재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분명히 아닌 건가요? 아니요, 선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자들이 자꾸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있나 했더니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민주혁신회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명 최대 조직이죠. 이 얘기 물어보니까 그건 전대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언론은 또 이렇게 쓰는 거죠. 정봉주 당 분열시키는 명팔이 뿌리 뽑겠다. 친명 혁신회의 저격. 네, 왜? 최고위원 후보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혁신회의입니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친명 혁신회의를 저격한 거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친명혁신회의가 어딜 얘기하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실제 이름입니다. 친명 원외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원외 조직이었었는데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이 굉장히 많은 당선인을 배출을 했죠.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김성환, 한민수 등 기존 의원들도 또 같이 추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더 이상 원외 조직이 아닙니다. 현역 의원이 41명이에요. 현역 의원이 41명. 네. 지금 현재 뭐 17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현역으로 원내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개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봉주 후보가 여기를 염두에 둔 건 맞느냐, 서영주 대변인이. 네. 또 명확하게 전대 끝나고 말씀드릴게라고 또 맞아요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거기를 염두에 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봉주 후보가 말미에 그랬죠. 네. 누구를 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했더니 본인의 말에 명팔이라는 본인의 저격에 고개를 먼저 든 사람들이 나의 대상이다. 발끈하는 사람이 근데 아마 바로 대상일 거다. 거기 더민주혁신의 주축인 대변인과 박창진 대변인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김지호 부실장인가 그분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더민주혁신에서 제가 아침에 오다가 좀 이 기사를 좀 확인해 보니 더민주혁신이 그동안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과 평가를 상가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이제는 그걸 해제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더민주 나오더라고요. 혁신회의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서 더민주혁신이 말하자면 이제는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봉주 후보와 더민주혁신이라는 조직과 한판 승부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추측할 필요도 없고 네.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민주혁신이란 부분들이 다소 이재명 대표를 과도하게 파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봉주 후보 자체도 잘 팔리는 상품이니까 팔았겠죠. 정봉주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잘 팔리니까 팔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전민주혁신도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 상품이 잘 팔리니까 팔아서 정책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정치판에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만 과도하게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다르다 해서 메신저까지 처단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좀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좀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싸잡아서 다 명팔이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거 싸잡아서 결국에는 큰 물결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선거가 한두 개 남았지 않습니까? 남았죠. 저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은 선거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구도는 정봉주 대 더민주혁신회의 지금 이 구도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사실 해주셨어요. 네.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인데 이 남은 선거에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민주혁신회의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발끈한 게 더민주혁신회의 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김지호 전 정무부실장이 지금 현재 더민주혁신회의의 대변인 격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동지들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장으로 당원대회가 혼탁해지는 모습에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동지들을 친명파리로 규정하고 최고위원이 되어 척결하겠다는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반대합니다. 누구를 친명파리로 악마화에 공격하고 매장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부터 밟고 가셔야 할 겁니다. 그 일선에 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저랑 먼저 한판 붙으셔야 될 겁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글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더민주혁신회의 측에서만 발끈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 발끈하고 나섰어요. 어제 굉장히 많이 글을 올렸는데 김병주 이 후보 뭐라고 올렸느냐. 앞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공격에만 몰두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표를 파는 자 아닙니까? 정봉주 후보 당신이 이재명 대표 판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면 더불어서 강선우 후보도 올렸습니다.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재명의 기본사회, 먹사니즘 저 참 많이 팔았습니다. 더 많이 팔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정책, 철학 이런 거 나 많이 얘기했고 이게 왜? 나 앞으로 더 많이 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김병주, 강선우 후보만 하느냐? 한준호 후보는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이재명 팔이 그래서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네. 이재명 팔이 그래서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은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는 당대표 누가 되는지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누가 되는지, 누가 더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고 있는지, 더 가까워 보이는지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후보 본인 자체가 원래는 1등을 달리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김민석 의원의 손을 들어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 밀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태도가 변한 것이잖아요. 이번에 그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더민주혁신회의를 좀 타겟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 친명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는 건 사실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봉주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마치 전당대회가 끝나고 반명의 세력의 중심에 있을 것처럼 척결하겠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김두관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었죠.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도 어쨌든 본인들의 당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까? 특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봉주 후보 입장에선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전대 끝나고 뭔가 개혁의 일선에 서겠다는 이런 얘기가 글쎄 과연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은 걸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당대표 후보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현재 모습은 이재명 대표 친명이 아닌 사람을 사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후보가 그래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되면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드는 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런 긴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지금 정봉주 후보들 지금 모두와 지금 적을 지고 있다 하는데 그동안 특정 최고위원 후보 관련 공지가 지금 떴어요. 특정 최고위원 후보에 한하여 사실 기반 비판을 전면 허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특정 최고위원 후보에 한해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비판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그래서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달렸느냐. 정봉주가 정봉주했다. 누구보다 이재명 팔이 많이 한 분 아니냐.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갑자기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지철에 정봉주는 수석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쭉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제명인의 마을에서 긴급 공지가 뜰 정도면 김윤영 대변인님, 네. 정봉주 후보는 지금 거의 뭐 모두와 맞서서 혼자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시점. 정봉준 후보가 8월 8일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8월 10일 이후부터 갑자기 발언이 세집니다. 네. 경기도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나서 발언 수위가 세진 겁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텃밭이고 이재명 대표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저런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저 이재명 팬클럽 입장에서 뒷북치게 만든 거죠. 이미 투표는 경기도에서는 끝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8월 18일 대의원 투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대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았지만 이재명 체제에서 대의원 투표율을 낮춰버렸습니다. 반영 비율을. 과연 대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그 점도 봐야 되고 동시에 대의원분들은 뭐 어느 정당이든 대의원분들은 정당 생활이 행지가 길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민주당에서 적통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적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흔히 민주당에서 할 만한 뭐 호남 지역 기반도 아니고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기반이 있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 정봉준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절대로 동의하진 않지만 정치를 참 잘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치를 잘한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분석은 국민의힘의 김영 대변인이 분석을 하신 거예요. 대의원들이 과연 뽑아줄까 모르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경기도까지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 앞두고 난 다음에 8월 18일 서울 앞두고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지금 타이밍에서
난 개혁할 거야. 친명팔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섰다라는 건데 장현미 변호사님. 사실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사실 또 그거예요. 지금 8월 18일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실 정봉주 후보는 3위를 누적 3위를 하고 있거든요. 3위가 5위 밖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레이스가 많이 남아있진 또 않고요. 네. 일단 본인이 누적했던 그 합계액에 있어서 무난하게 아마 최고위에 입성할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마지막 변수까지 본인이 이런 화두를 던진 게 과연 이 이해관계와 표의 득실에 따라서 100% 유리하다는 확신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봉주 의원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다. 내가 최고위 들어가 보면 내가 가만두지 이재명 대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말에 대한 해명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아마 여러 개가 혼용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지도부에는 입성할 거고 본인도 또 최근에 주변에 나는 지도부 입성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수석 최고라는 게 상징성은 있지만 뭐 발언의 순서 정도에 있어서 편의를 누리는 거지 실제로 뭐 당대표를 대행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거여서 지도부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당원들한테 상처를 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인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또 정치인의 몫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는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대전 세종이었었죠. 주말 동안에. 대전 세종 지역에서 김민석, 김병주, 정봉주. 김민석, 김병주, 정봉주 3위를 했습니다. 이 발언 논란이 있고 3위가 됐고 하지만 누적은 현재 2위예요. 누적은 2위입니다. 김민석 후보 다음으로 정봉주 후보라는 거죠. 3%포인트 차이.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18일 날 서울에서 있을 투표입니다. 근데 이 지금 누적 순위로 봤을 때 아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은 남아있는 걸로 글쎄 5위권 밖으로 가서 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마 또 특유의 약간 이 유머들이 좀 가미됐을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최고위원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의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도 있고 표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장일치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정봉주 후보가 뭐 박원석 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최고위 만장일치제야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죠.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약간 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최고위원이 돼도 들어가도 그 안에서 같이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만장일치제 아니야. 이거 투표로 의결하면 돼. 네가 반대해도 그냥 뭐 4대1, 5대1 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라는 지금 그런 취지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최고가 됐어요. 그러면 지도부에서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지도부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는 만장일치를 그러니까 합의를 지향하나 네. 만장일치제는 아닌 건 맞아요. 좀 매우 중요한 것들은 한 사람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근간은 있어요. 네. 하지만 대다수 정치라는 게 이게 각 지도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막 그 길을 쓰고 반대하는데 왕따를 시킬 수 없어요. 왕따를 시키는 순간 선출된 최고위원입니다. 당원들을 통해서. 네. 근데 함부로 다른 지도부가 건들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정봉주 후보 자체를 최고를 나중에 이렇게 뭐 다 무시하고 그 어떤 것들을 다 의결을 통해서 나머지가 한다? 정봉주 후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내밀한 얘기들 밖으로 다 새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당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경태 의원 자체도 최고위원을 해봐서 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편을 들기 힘드니까 좀 거들고 나섰다 정도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정봉주 후보의 저는 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될 부분은 있어요. 네. 그걸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본인도 할 말은 없으나 또 일정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뭔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저는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서 이후에 모두 정풍운동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의 어떤 세력이 좀 되고 이게 퍼져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명이 아닌 사람이 찾기가 지금 어려운 이미 뭐 일극체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파를 나눌 필요는 없이 뜻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네. 어떻게 사람이 로봇가 아닌 이상 특히 정치인들이 171명 있는데 다 하나같이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생각만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예전에 연임에 반대했던 김영진 의원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따라 붙었다면 어떤 그런 연임 반대 의견들이 당내에 있었겠지만 네. 못 갔거든요. 그때는 공천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정봉주 후보의 이번에 쏘아올린 공은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의 다양성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선두주자에 대한 표대는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어쨌거나 최소한 개혁까지 가든 못 가든 어느 매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